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한랭 손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 손상에 대해서, 배웠죠. 열 손상에는, 열 발진, 열 실신, 열 경련, 그리고 열 탈진, 열사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게 열사병 그리고 열탈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동계 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 손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를 환경적 요인이 스포츠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열 손상, 한랭 손상, 고지 손상, 수중 손상, 인조잔디 손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 전략 습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1교시에서는 열 손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한랭 손상과 고지 손상, 수중 손상, 인조 잔디 손상,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손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열 손상, 원인은 고온 환경과 탈수, 체온 조절 실패로 이루어지고요. 종류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위험한 건 열사병. 증상으로는 탈수, 피로, 어지럼증, 의식소실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한랭 손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사람들은 추운 날씨의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추운 날씨는 신체 활동성에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데요.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이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물에 잠기거나 비바람과 동반된 낮은 기온에서의 운동은 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열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서 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인 부담과 손상 유발은 날씨뿐만 아니라 의복, 체격,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운동 강도, 그리고 이러한 여러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인체 반응은 말초 혈관의 수축 이 부분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말초 혈관이 수축하는 피부의 온도는 34에서 35도입니다. 전신이 31도 이하의 물에 잠겼을 때와 국소화된 냉각으로 26에서 28도가 될 때 최대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꼭 겨울이 아니더라도 여름에 추운 차가운 물 속에 여러 시간을 있어도 역시 나타나는 증상이죠. 예.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이니까요. 추위 노출에 대한 이런 인체 반응은 열 손실을 억제해서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혈관 수축은 혈액의 흐름과 피부 온도를 감소시킴으로써 한랭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추위에 의한 혈관 수축은 손가락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데요. 발가락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추위에 대한 인체의 또 다른 반응은 열 손실 상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사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사열 생산은 골격근의 수축 활동에 의한 것으로 비의도적인 떨림,
그 추운 곳에 가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신체 활동과 같은 의식적인 행동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죠. 심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인체 방어 기전이 있지만 장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된 경우에는 한랭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한랭 손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자, 한랭 손상의 대표적인 것은 저체온증, 자, 그리고 동상, 이런 것들이 있죠.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정상 체온에서 2도씨 이상 떨어진 심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35도씨 이하의 심부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저체온증은 활동적인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체온인 36.8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체온증은 열 손실이 열 생산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자, 저체온증은 심부 온도에 따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사람은 조금 더 견딜 수가 있죠. 여러분처럼 운동하는 사람들과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또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손실 생산 감소에 관련해서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트레이닝 요인에는 비활동, 피로, 에너지 고갈, 그리고 수면 부족,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나이도 열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트레이닝 요인에는 물에 잠김, 비, 땀으로 젖은 옷, 바람, 낮은 체지방량 등이 있고요. 나이도 열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은 공기와 비교할 때 70배 이상의 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을 하거나 비 오는 날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온이 낮지 않더라도 상당한 열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동일한 나이와 체중을 가진 남성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더 많은 체지방을 가지며 보다 두꺼운 피하 지방과 적은 근육량, 체질량 대비보다 큰 체표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등한 피하지방 주 독대를 가진 남녀에 있어서 여성은 보다 큰 체표 면적을 가지며 체질량과 근육량이 적어서 열 함유량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보다 큰 체표 면적과 근육에 의해 제공되는 적은 절연체에 의해서 남성보다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체온이 감소됩니다. 여성의 지방이 많기 때문에 남성보다 추위를 덜 타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감소된 혈관 수축과 열 보존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에 비해 추위에 대한 내성이 낮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과 동일한 대사율로 운동한다면 보다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으로 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피로를 느낍니다. 피로는 절대적인 열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는데요.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추위에 대한 생리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이 둔감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할 때 체질량 대비보다 큰 체표면적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피하 지방량이 적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성은 결과적으로 추운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심부 체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저혈당,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은 떨림을 감소시켜서 저체온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저체온증 증상이고요. 동상은 조직의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데요. 피부의 빙점은 세포와 세포 외액의 전해질 함유로 인해 물의 빙점보다 약간 더 낮은 마이너스 3.7도씨에서 마이너스 4.8도씨입니다. 그러나 젖은 피부는 열 손실 증가로 인해 빠르게 온도가 떨어지며 마이너스 0.6도씨에서부터 얼기 시작하는데요. 동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는 찬 공기에 노출되는 부위로 코, 귀, 볼, 그리고 노출된 손목 이러한 부분들이 좀 동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행군하다 보면은 군화를 신은 발이 그렇게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땀이 나면은 그게 바로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그게 그 저체온증의 그 온도가 지금 얘기한 마이너스 0.6도씨가 더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발가락이 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상입니다. 저 역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초 혈관의 수축으로 현저히 조직의 온도가 낮은 손과 이렇게 손가락 끝 그리고 발가락 끝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동상의 첫 번째 징후는 저림감입니다. 말초부에서 냉각 시작의 초기 느낌은 피부 온도 28도씨에서 시작하며 20도씨 이하에서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도씨 이하에서는 저림감이 나타나는데요. 종종 신체 일부분이 나무와 같다는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동상 부위를 재가열하면 얼얼한 느낌이 들고 화끈거리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날카로운 통증도 느끼고요. 이렇게 감소된 감각이 나타나며 피부색은 붉게 되었다가 창백한 흰색으로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지손상. 고지손상의 원인은 낮은 기압, 저산소 환경, 이러한 부분인데요. 고지는 기압이 낮고 상대적으로 산소의 농도가 낮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고지대에 대한 적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고지대로 이동하는 것은 많은 신체적 부담을 주며 고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 손상에는 급성 고산병, 폐수종, 고지 내부종 등이 있으며 가장 흔한 손상은 급성 고산병입니다. 급성 고산병은 해발 약 2,400m, 그러한 그 정도 넘는 이상의 고지대로 빠르게 이동할 때 일어나는데요. 공기 중에 낮은 산소량에 인체가 순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고산병은 고지대 도착 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급성 고산병의 증상은 욱신욱신한 두통, 수면장애, 협응의 손실, 어지러움, 근육 약화, 피로, 가슴의 답답함, 갑작스런 호흡곤란, 식욕 감퇴, 구역질과 구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운동에 의해 너무 악화될 수 있는데요. 급성 고산병 환자의 40%는 고지대로 더 이동하지 않는다면 3일 정도 후에 증상이 사라지며 환자의 60%는 4일에서 7일 후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중 손상
이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수중 손상은 깊은 물속 잠수와 수용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수중의 압력과 온도는 해수면 수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압력은 수중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깊은 물속으로 잠수할 경우 압력의 증가로 인한 기압은 증가합니다. 증가된 기압은 체내의 기체 부피를 감소시키고 반대로 해수면 수준으로 상승하면 기압이 감소하여 체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는 것이죠. 만일 잠수 깊이가 증가하면 산소와 질소의 분압이 증가되어 혈중에 산소와 질소가 많이 용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혈중에 용해된 많은 양의 산소는 질소와 같이 그 산소 중독과 질소 중독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산소 중독은 헤모글로빈에서 산소 해리와 조직에서 발생한 이산화 탄소의 제거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서 대뇌 혈관이 수축되어 감각 이상, 환각, 환청, 호흡곤란, 현기증 등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소 중독은 체내에 용해된 많은 질소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환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수중의 높은 압력은 귀의 통증, 가운데기 출혈, 고막 파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수 시에는 귀의 통증을 느끼면 코와 입을 막고 바람을 불어서 압력을 조절하고, 그래도 통증이 지속되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수중 손상을 입기는 쉽지 않은데, 잠수를 하는 사람에게 많이 일어나는 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손상이 있는데요.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의 생육 한계와 수월한 관리,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개발됐다고 하였습니다. 1970년에 70년대에 사용한 1세대 또는 2세대 인조잔디를 거쳐서 현재는 3세대 인조잔디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조잔디의 소재와 설치에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지만 많은 운동선수와 운동지도자들은 천연잔디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인조잔디에서 운동이 운동 손상을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인조잔디가 손상을 증가시킨다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조잔디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에는 찰과상,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과신전 손상, 이걸 갖다가 터프토우라고 하는데요. 찰과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팔꿈치와 무릎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터프토우는 우리가 축구화를 신듯이 견고한 신발의 안창을 사용함으로써 손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종합 예방 전략으로서는 환경에 따른 위험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해야 되는 거고, 적절한 장비와 복장. 여러분 축구하면서 긴 축구 양말 신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적절한 장비와 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중간중간에 수분과 영양관리,
그리고 충분한 준비 운동과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상태 그리고 최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 경기를 풀어갈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손상에 대해서 봤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스포츠 손상의 주요 원인이고 각 환경별 특성과 예방법을 이해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위험관리의 실천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3주차 수업 여기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